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저번 시간에 우리 그리스 문화까지 선생님과 함께 배웠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울 내용은 그리스 문화에서 이어지는 헬레니즘 세계 형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헬레니즘 세계를 처음에 만든 알렉산드로스와 그 제국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학습 목표 1번에 같이 달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 문화랑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습 목표 2번을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모둠별 사료 탐구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역사 자료집에 자료 1번과 2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 1번에는 뭐라 적혀 있죠? 네, 알렉산드로스의 동서 융합 정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 2번엔 뭐라고 적혀 있죠? 네, 헬레니즘 문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정책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번 알렉산드로스의 동서융합정책과 관련된 가와 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모둠별로 전자칠판 스크린을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두 잘 읽어주었는데 그러면 모둠별로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둠별로 탐구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자료를 보기 전에 유의점을 말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가 자료는 알렉산드로스가 동서융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유의하면서 가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고 가 자료를 모둠별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나 자료를 통해 알렉산드로스가 표방했던 군주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탐구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현아. 결혼과 동서융합이 어떤 관련이 있냐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가 자료를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장병과 페르시아 여인들을 융합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나요? 네, 다현이가 결혼을 하면 좀 더 서로가 가까워진다고 다현이가 말해주었는데, 네, 다현이의 말처럼 결혼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남자, 여자가 합쳐지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국제결혼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동서융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했던 것은 바로 결혼정책이었습니다. 결혼정책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그리스의 장병들과 페르시아 여인들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융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민서야. 민서가 동방식 전제군주제는 무엇이라고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자면 동방식 전제군주제란 서방의 전제군주제랑은 조금 반대의 말입니다.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표방했다는 것은
알렉산드로스가 이전의 폴리스 중심의 그리스의 지도자와는 달리 조금 더 자신의 군주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동방식 전제 군주제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동방식 전제 군주제를 통해서 자신의 군주로서의 위험을 더 높이고 아울러 제국을 통치하는 자로서의 위험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렉산드로스의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도에서 봤던 알렉산드로스의 이름과 비슷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혜민이. 혜민이가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해주었네요. 네, 혜민이의 말처럼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의 문화를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이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바로 이집트에 건설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료 탐구를 통해서 알렉산드로스가 동서융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자료 2번에 헬레니즘 문화와 관련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료 2번에 가는 스토아 학파의 창시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활동으로 인한 세계 시민주의의 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다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두 탐구 잘 하고 있는데 탐구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긴 친구 있나요? 네, 민준이. 민준이가 세계 시민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에게 질문을 주었네요. 네, 민준이가 질문을 잘 해주었습니다. 세계 시민주의란 이전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민준아, 우리 앞에 어떤 내용 배웠죠? 네, 고대 그리스 폴리스 문화에 대해 배웠다고 말해주었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시민주의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대 그리스 시대 폴리스 문화와는 다르게 폴리스 문화 시절에는 폴리스만에 협소하고 폴리스만을 위한 문화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활동으로 인해 세계가 넓어지고 방대해지고 점점 폴리스 간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이제는 모두 다 하나의 세계에 속한 세계 시민이다 라는 세계 시민주의라는 게 확산되게 됩니다. 민준이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았는데 선생님과 함께 칠판을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어떤 사상이 등장했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 잘 말해줬습니다. 바로 스토아라는 사상입니다. 스토아 학파라는 사상입니다. 스토아 학파란 금욕을 통해 이성을 통한 최대 행복에 도달하는 것을 바로 스토아 학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학파가 있었죠? 네, 다윤이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잘 말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윤이의 말처럼 정신적 쾌락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에피쿠로스 학파도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파들의 특징을 영향받아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주의를 바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세계 시민주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알렉산드로스의 정책, 특히 정복지에 대한 정책과 동서융합 정책을 통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시기 헬레니즘 문화 시기에는 어떤 문화가 유행하였는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이 시기의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학습 목표 2번을 달성해보기 위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고대 그리스의 문화의 특징, 철학, 예술과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예술, 철학을 비교하는 모든별 비교활동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비교활동 시간을 활동지를 통해 모든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네, 모두 잘 쉬었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모든별 비교 활동을 통해 고대 그리스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의 시기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오늘 진행할 활동은 비교 활동인데 선생님과 앞서서 비교 활동들을 여러 가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교 활동을 할 때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의사항이 있었죠? 네, 다솜이. 다솜이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네요. 다솜아, 어떤 걸 명확히 해야 하나요? 네, 다솜이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네요. 네, 다솜이의 말처럼 비교 활동을 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유의사항도 한번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해나. 네, 해나가 비교가 과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었는데, 네, 맞습니다. 해나의 말을 선생님이 좀 더 보충한다면, 선생님과 함께 비교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특징들을 더 명확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지,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 어떤 것이 더 못하다라고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두 번째 유의사항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우리가 유의하여 비교 활동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활동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활동지에는 그리스의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철학, 예술에 대해서 적는 칸이 각각 있습니다. 해당 칸들에 맞게 모든별로 작성해보는 시간 선생님이 15분 드리도록 할게요. 15분 동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보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하도록 합시다. 시작! 네, 세민이. 에피쿠로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고요? 아까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쾌락. 네, 쾌락도 쾌락이지만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정신적 쾌락을 통해 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파를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바로 헬레니즘 시대 문화의 특징인데 이 부분을 유의하여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활동 시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이 다 마무리됐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우리 모둠이 한 거를 발표해보고 싶은 모둠 있나요? 네, 창의 모둠. 그럼 창의 모둠의 발표부터 선생님이 전자칠판 스크린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모둠의
창의모둠이 작성한 부분부터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모둠은 고대 그리스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럼 창의모둠이 발표한 거에 대해 창의모둠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네, 민교. 민교가 민교가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고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잘 말해주었다고 말해주었네요. 그럼 민교야, 어떤 부분이 창의모둠의 발표에서 좀 인상적인 거였나요? 네, 민교가 그리스 시대의 철학을 소피스트를 중심으로 인간 위주의 철학이 시작됐다라고 특징을 잘 짚어준 게 인상 깊다고 말해주었네요. 네, 민교의 말처럼 창의모둠은 그리스 시대의 철학과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잘 비교해준 아주 훌륭하게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창의모둠의 발표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발표해보고 싶은 모둠 있나요? 네, 민주모둠. 네, 민주모둠의 발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모둠의 발표를 들어보았는데 민주모둠의 발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 친구 있나요? 네, 민준이. 민준이가 밀로의 비너스 상이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해주었네요. 네, 민준이의 말처럼 민주모둠은 예술 부분에 있어서 잘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보충해주면 좋을 부분이 있는데 민주모둠이 다시 보고 조금 보충해줄 부분이 있을까요? 민주모둠의 민서. 민서가 스토아파는 그리스 시대 학파가 아닌 헬레니즘 시대 학파라고 말해주었네요. 그러면 민서야, 여기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나요? 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라고 말해주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소피스트뿐만 아니라 이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등장하여 강연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조금 더 민주모둠에서 반영을 해준다면 이 부분 조금 더 완벽한 모둠별 활동지 비교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그리스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 2번을 다 같이 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형성,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학습 목표 1번도 다 같이 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헬레니즘 문화 시기 다음에 등장한 로마 제국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